안녕하세요. 꿈키 이야기 요정이에요. 오늘은 재밌는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마법의 빨간 부적. 작가는 김리리 작가고요. 출판사는 창비입니다. 아, 여기 이 형제는 맨날 싸우는 형제인가 봐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집에서 동생이나 형 아니면 언니랑 이렇게 많이 싸우나요? 예. 안 싸우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아마 많이 싸운다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이 맨날 싸우는 이 형제가 길을 가다가 부적을 죽게 돼요. 그러고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맨날 싸우는 형제.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형제가 있었다. 형제는 하루에 12번도 넘게 싸웠다. 딱 하루 안 싸운 날이 있기는 한데 그날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다. 할아버지를 깊이 사랑했던 형제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잠시 싸움을 멈추기로 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형제는 마치 굶주린 승냥이들처럼 눈만 마주치면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형 이름은 초록이다. 태풍초등학교 4학년이다. 달팽이 2마리를 키우고 있고 물고기를 싫어한다. 가장 싫어하는 음식은 완두콩. 가장 싫어하는 색깔은 연두색. 그림을 그릴 때도 연두색 크레파스나 연두색 물감은 절대로 쓰지 않는다. 연두색만 보면 갑자기 짜증이 몰려오기 때문이다. 동생 이름은 연두다. 태풍초등학교 1학년이다. 작은 물고기 5마리를 키우고 있고 달팽이를 싫어한다. 가장 싫어하는 음식은 시금치다. 시금치만 보면 형이 생각나기 때문이다. 가장 싫어하는 색깔은 초록색이다. 나무나 들판을 그릴 때도 초록색 대신 꼭 연두색을 쓴다. 그날도 초록이와 연두는 달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달래는 윤기가 나는 검은색 털에 툭 튀어나온 커다란 눈을 가진 호기심 많은 치와와다. 달래 이리 와 이리 와. 초록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안 돼 달래 이리 와. 연두도 지지 않고 손을 내밀었다. 불쌍한 달래는 툭 튀어나온 눈을 때로 굴리며 어디로 가야 하나 눈치를 살폈다. 달래는 고릿한 냄새가 나는 초록이의 양말을 물어뜯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연두가 던진 공을 물어오는 것도 좋아한다.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선택하라는 건 엄마 아빠 중 누가 더 좋은지 결정해야 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달래는 끙 소리를 내며 결국 꼬리를 내리고 주저앉았다. 봤지? 달래가 너한테 안 가잖아. 달래는 코딱지나 파는 꼬맹이를 싫어하거든. 초록이가 비아냥거렸다. 형한테도 안 가잖아. 달래는 발냄새 지독한 형을 무지무지 싫어하거든. 연두도 콧구멍을 넓히며 씩씩거렸다. 이게 진짜 한번 맞아볼래? 콱 밟아서 완두콩죽을 만들어버릴까 보다. 초록이가 발을 쿵쿵 구르며 밟는 신용을 했다. 내가 그런 가만히 있을 줄 알고 나는 형을 시금치죽으로 만들어버리지. 연두도 초록이를 따라 쿵쿵 발을 굴렀다. 이게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난 초록이가 정말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둘렀다. 때려봐. 엄마한테 다 이럴 거다. 연두도 지지 않고 혀를 날름거렸다. 초록이는 씩씩거리다가 보란듯이 달래를 번쩍 끌어안았다. 봤지? 달래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웃기지 마. 달래는 나를 더 좋아해. 연두가 달려가서 달래 다리를 잡아당겼다. 그러자 초록이는 달래의 목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딱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아유, 참다 못한 달래가 비명을 질러댔다. 안방 침대에 누워 오이 마사지를 하던 엄마가 놀라서 달려나왔다. 아이고, 불쌍한 달래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내려놓지 못해? 엄마가 말을 할 때마다 얼굴에서 오이가 후두두 떨어졌다. 초록이와 연두는 재빨리 달래를 놓아주었다. 깽깽깽 깽!
달래는 사나운 승냥이 형제에게서 풀려나자마자 안방 침대 밑으로 도망쳤다. 둘이 싸우는 걸로 부족해서 이제는 달래까지 괴롭히고 있구나. 아, 너희들 오늘 잘 걸렸다. 그동안 매를 안 들었더니 제멋대로지? 엄마가 대나무 효자손을 찾아들었다. 그때 안방에서 엄마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눈치 빠른 연두가 재빨리 안방으로 달려가 엄마의 전화기를 들고 왔다. 엄마, 할머니 전화요. 빨리 받아요. 너희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 엄마가 눈을 흘기고는 전화를 받았다. 초록이와 연두는 기회를 틈타 도망칠 생각이었다. 아, 예,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네?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고요? 슬금슬금 현관으로 향하던 초록이와 연두가 놀라서 엄마 얼굴을 올려다봤다. 아, 다행히 다친 데는 없으시다고요? 아,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할머니한테 별일 없다는 말을 듣자마자 초록이와 연두는 더는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듯 잽싸게 현관 밖으로 튀어나갔다. 2. 반쪽짜리 빨간 부적. 휘! 차가운 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초록이는 외투를 챙겨오지 않은 걸 후회했다. 뒤를 돌아보니 연두도 얇은 스웨터만 입고서 덜덜 떨고 있었다. 쌤통이다.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도 잠시. 초록이는 너무 추워서 온몸이 덜덜 떨렸다. 그렇지만 이대로 집에 갔다가는 엄마한테 엄청 혼날 게 뻔하다. 연두와 화해하고 들어간다면 엄마가 용서해 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싫었다. 갑자기 이마에 있는 상처가 욱신거리는 것 같았다. 2년 전 연두가 던진 팽이에 맞아서 생긴 상처였다. 차라리 이대로 얼어 죽고 말지. 생각해보니 이렇게 추운 날 집에서 쫓겨난 것도 다 연두 녀석 때문이다. 동생이라고 형한테 고분고분하게 구는 법이 없다. 꼬박꼬박 말대꾸에 까딱하며 고자질해. 아주 얄미운 녀석이다. 싸울 때는 도끼 눈을 하고 잡아먹을 것처럼 으르렁거리다가도 엄마 아빠만 나타나면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약한 척을 한다. 온갖 애교에 알랑방에 끼는 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다. 할머니도 엄마 아빠도 무조건 동생 편이다. 무조건 형이니까 참으라고만 한다. 초록이는 생각할수록 억울했다. 연두가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초록이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연두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다. 하지만 그런 축복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다. 연두는 날이 갈수록 쑥쑥 자라고 눈빛은 더 사나워지며 힘은 더 세질 뿐이었다. 그런 연두를 볼 때마다 초록이는 저절로 한숨만 나왔다. 휘잉! 바람은 점점 더 강하게 불어왔다. 초록이는 몸을 작게 웅크렸다. 추위를 피할 곳을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마땅한 곳이 없었다. 휘! 바람이 다시 한번 쌩 하고 몰아쳤다. 차가운 바람을 타고 종이 쪽지 한 장이 휘리릭 날아오더니 초록이 이마에 척 달라붙었다. 응? 이건 또 뭐야? 초록이는 짜증을 내며 이마에 붙은 종이를 떼어냈다. 빨간색 바탕에 이상한 황금색 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할머니가 자주 가져오던 부적과 비슷했다. 할머니는 초록이네 집에 올 때마다 부적을 가지고 왔다. 새 집으로 이사 갈 때마다 현관에 부적을 붙였고 아빠가 승진을 앞두고 있을 때는 승진 부적이라며 아빠의 구두 밑창에 붙여놨다. 초록이네 반 회장 선거 전날에는 초록이 베개 밑에도 부적을 넣어뒀다. 초록이는 부적 따위는 전혀 믿지 않았다. 그런 건 미신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할머니의 바람대로 아빠가 만년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도 초록이는 아빠가 시험을 잘 봐서 승진한 거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회장 선거에서 딱 한 표 차이로 떨어지고 나서는 부적의 힘을 조금 믿게 되었다. 사실 초록이는 친구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다. 그런데 운동도 잘하고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도 많은 김유석과 딱 한 표 차이만 났다는 건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다. 초록이는 이마에서 떼어낸 부적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이건 어디에 쓰는 부적일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 부적은 반쪽짜리였다. 초록이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지만 반쪽이 찢겨 있다고 해도 부적은 부적이다. 동생이 없어지게 하는 부적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초록이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봤다. 갑자기 뒤통수가 따가워 뒤를 돌아보니 연두가 기다렸다는 듯 혀를 낼름거렸다. 이마에 난 상처가 다시 찌릿했다. 초록이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소원을 빌었다. 제발 얄미운 연두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3. 빨간 부적의 나머지 조각. 이게 다 형 때문이야. 연두는 앞에 가는 초록이를 노려보며 걸었다. 오리 궁둥이를 뒤뚱거리며 걷는 폼이 아주 얄미웠다. 형만 아니면 당장 달려가서 엉덩이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였다. 쉬. 찬바람이 연두를 휘감고 지나갔다. 연두는 너무 추워서 온몸이 오들오들 떨렸다. 도망 나올 때 외투를 챙기지 않은 게 후회되었다. 하지만 앞에서 걸어가는 형도 외투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형은 얇은 티셔츠만 입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고 있다. 연두는 양말과 운동화를 신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쌤통이다. 연두는 속으로 킥킥 웃었다. 하지만 웃음도 잠시 너무 추워서 이가 저절로 딱딱 부딪혔다. 따뜻한 집을 놔두고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다. 형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사이좋게 집에 들어가면 엄마도 분명히 용서해 줄 거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과할 게 없었다. 먼저 주먹을 내민 것도 달래를 세게 끌어안은 것도 형이었다. 사고는 늘 형이 먼저 치는데 야단은 둘이 함께 맞는다. 그뿐만이 아니다. 할머니와 엄마 아빠는 무조건 형 편만 든다. 연두는 어릴 때부터 형한테 대들지 말고 형 말 잘 들으라는 얘기를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었다. 연두는 생각할수록 억울했다. 갑자기 엄지발가락이 쿡쿡 쑤셨다. 3개월 전 형이 공구함을 떨어뜨려서 엄지발가락을 다쳤다. 형은 공구함이 무거워서 떨어뜨렸다는 핑계를 댔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부러 그런 게 틀림없다. 그날 일을 떠올리자 엄지발가락이 괜히 뻐근해지고 공구함이 떨어졌을 때의 고통이 되살아났다. 아무리 춥다고 해도 형한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코딱지만큼도 안 들었다. 쉬! 바람이 불었다. 작은 회오리가 일며 연두 옆으로 빨간 종이가 날아왔다. 연두는 펄짝 뛰어서 종이를 붙잡으려고 했다. 그런데 종이는 나 잡아봐라 하고 약 올리듯 하늘로 휘리릭 올라갔다. 뭐야? 아이 짜증나. 그냥 무시하고 가려는데 종이 쪽지가 다시 바람을 타고 살랑살랑 내려와서 연두볼에 척 달라붙었다. 얼른 떼어서 보니 빨간 종이에 황금색 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연두는 종이의 정체를 금방 알아챘다. 부적이 분명했다. 연두 베개 속에도 부적이 들어있다. 할머니 말에 의하면 건강하게 해주는 부적이란다. 연두는 어릴 때부터 병치레가 잦았다. 1학년 입학할 때만 해도 키가 작아서 줄을 서면 앞에서 두 번째였다. 그런데 여름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가니 반에서 키가 중간 정도 되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고 점점 튼튼해지는 이유가 다 베개 속 부적 덕분인 것 같았다. 그런데 연두불에 둘러붙은 부적은 반쪽짜리였다. 나머지 반쪽은 어디로 갔지? 연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반으로 찢겼지만 평범한 부적은 아닌 것 같았다. 연두는 어떤 소원을 빌까 잠시 고민을 했다. 그때 마침 앞서 걸어가던 초록이가 뒤를 휙 돌아보더니 쭉 찢은 눈으로 연두를 노려보았다. 그 순간 엄지발가락이 또 쿡쿡 쑤시면서 이제껏 간절히 바라온 소원 하나가 떠올랐다. 연두는 초록이를 향해 혀를 낼름 내밀고는 정성을 다해 소원을 빌었다. 제발 형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4. 형제의 소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어떻게 할까요? 여기를 좀 더 읽어줄까요? 소원을 빌자마자 초록이와 연두의 몸이 밀가루 반죽처럼 흐물흐물해지면서 다리에 힘을 풀렸다. 초록이와 연두의 몸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몸에서 빠져나온 두 영혼이 풍선처럼 가볍게 붕 떠올랐다. 초록이와 연두는 공중에서 자기의 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다시 원래 몸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았다. 알 수 없는 힘이 자꾸 영혼을 밀어내는 느낌이 들었다. 초록이는 멍하니 서 있는 연두에게 다가갔다. 연두야, 내 몸이 이상해. 초록이가 연두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형, 내 몸이 이상해. 연두도 초록이를 보자마자 훌쩍거리며 초록이의 팔을 잡았다. 그때였다. 초록이와 연두가 서로의 팔을 잡는 순간 설명하기 힘든 강력한 힘이 둘을 잡아 끌었다. 초록이는 마치 하수구물이 수채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연두의 콧구멍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 버렸다. 그와 동시에 연두의 영혼도 초록의 콧구멍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갔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은 거는 31쪽까지 읽었어요. 와, 지금 이 빨간 부적이 반발씩 붙었는 초록이와 연두에게 반반씩 가게 되었잖아요. 와, 서로 지금 형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고 동생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 벌어진 일은 이게 어떤 일일까요? 예, 이 책은 정말 재밌습니다. 한번 가까운 도서관이나 혹시 이렇게 가서 빌려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책 너무 재밌어서요. 전에 친구들한테 이걸 끝까지 다 읽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다 읽어주고 싶으나, 예, 이렇게 다 읽어주면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고요. 이 책이 궁금한 분들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꼭 읽어보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